이번 시간에는 이제 콘덴서의 직병렬 접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식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콘덴서에 대한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접속이라고 하셔도 되고 직렬 연결이라고 하셔도 되고, 콘덴서는 이제 우리가 심벌로 그리면 이렇게 짝대기를 같은 길이로 그리면 콘덴서에 대한 심벌입니다. 그래서 직렬이라는 얘기는 나란히 연결된 거예요. 근데 두 개짜리가 기본이니까 두 개짜리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됐다 해보죠. 여기다가 직류전압을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럼 첫 번째 콘덴서를 C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콘덴서를 C2. 여기에 전체 전압 V볼트를 걸어줬다 가설을 세워본다. 그럼 일단은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인데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R이든 L이든 C든 상관없어요. 항상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콘덴서 두 개가 직렬이니까 두 개로 쪼개져. 그래서 C1에 걸리는 전압을 V1, C2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하고요. 그럼 콘덴서에다 전압을 가했으니까 여기에 전하가 충전되겠네. Q1. C2에도 전압을 가했으니까 전하가 충전되겠죠. Q2. 그 다음 이제 전체 전압이 있으니까 전체 전하량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요. 직렬일 때는 항상 뭐가 일정하냐면요. 직렬일 때는 전하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전하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전체 충전된 전하량 Q나 C1에 충전된 전하량 Q1이나 C2에 충전된 전하량 Q2를 구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렬 그러면 전하량이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체 전압을 한번 구해볼게요. 시험 문제에 전체 전압 V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요. 두 개로 전압이 쪼개졌으니까 합치면 전체가 돼야 돼. 그 C1에 걸린 전압 V1과 C2에 걸린 전압 V2로 쪼개졌으니까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합성 정전 용량 구해라 할 때가 있어요. 합성 정전량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찾으래요. 그래서 뭐 정규반때 다 유도해 드린 거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C는 각 콘덴서에 대한 정전량의 역수를 취합니다. 그 다음 다 더해서 다시 역수 취해. 그래서 C의 역수, 합의 역수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 두 개짜리를 이렇게 분수의 분수꼴로 나오면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통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두 개짜리 때는 그냥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하시면 돼. 만약 3개 이상 넘어가면 뭐 역수합의 역수꼴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으면 전체 전압 V가 V1과 V2로 쪼개지잖아요. 그 쪼개진 거를 찾는 게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그럼 분배된 전압을 이제 유도를 해보니까 C1에 걸린 전압 V1을 구하세요 해서 구해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남의 거 놓습니다. V1의 상대편 거 C2 놓습니다. 그 다음 전체 전압만 곱하시면 돼. 만약에 V2를 구하세요 그러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남의 거예요. V2의 남의 거니까 C1이네. 그 다음 전체 전압만 곱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암기를 하실 때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 V1을 구하는데 C2 상대편 콘덴서가 올라갑니다. V2를 구하려면 상대편 거 C1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과식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책에는 없는데요. 하나만 더 적어보면
콘덴서가 두 개면 합성 정량 구하는데 간단해. 그냥 밑에는 더하고 위에 곱하시면 돼. 근데 이게 세 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져서 시험 문제상에서는 콘덴서가 세 개 넘어가면 다 같은 숫자 줍니다. 하나가 10페럿이래. 근데 그게 N개가 있어. 근데 직렬이래. 10페럿짜리 N개를 직렬로 했을 때 합성 정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C0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의 값을요 개수로 놓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였을 때 합성을 구할 때는 줄여가지 마시고 그냥 개수로 나눠버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페럿짜리가 10개가 직렬로 돼 있다. 그럼 10 나누기 10 하면은 1페럿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개수가 직렬로 늘어날수록 정종량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주면 합성 정종량은 줄어들게끔 돼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가지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돼서 직렬이라고 나오면 전하량이 일정하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전체 전압은 분배됐으니까 합치면 된다라는 거. 합성 종량 구해라 그러면 역수, 합의 역수로 하셔도 되고요. 2개짜리 때는 밑에 더하고 위에는 곱하시면 된다. 분배된 전압을 구하세요 그러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남의 콘덴서 놓고 전체 전압 곱해주시면 된다. 같은 걸로 주어졌을 때는 합성 구할 때 개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종량은 줄어든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총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병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콘덴서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2개 이상으로 이제 갈라지는 형태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콘덴서 2개를 이번에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전원을 가했다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콘덴서를 C1이라 하고요. 두 번째 콘덴서를 C2라고 하고요. 전체 전압을 V볼트라고 할게요. 그럼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병렬일 때는 항상 뭐가 일정하냐면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C1에 걸리는 전압 V1이나 C2에 걸리는 전압 V2는 항상 똑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통으로 물려 들어간다. 병렬이었을 때는. 그래서 그 단자를 표시해 보면 이런 거죠. 뭐. 이게 플러스 단자 여기 물려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물려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전이차,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가 공통으로 물려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 V나 C1에 걸린 전압 V1이나 C2에 걸린 전압 V2나 구해보시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에 전압이 걸리면 전하 충전되겠지. Q1. 콘덴서에다 전압을 가했으니까 전하 충전되겠죠. Q2. 전체 전압이 있으니까 전체 전하량 Q도 있겠네. 그래서 두 번째 전체 전하량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럼 병렬 연결 시 전체 전하량 Q를 구해라 그러면 Q1과 Q2를 각각 구해서 합산하시면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요걸 써놓고 나니까 직렬하고는 조건이 반대예요. 직렬일 때는 전하량이 일정하고 전압이 합이었었는데 병렬일 때는 까꾸릅니다. 전압이 똑같이 걸리고 전하량이 합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랍니다. 합성 정량은 요 2개로 되어 있는 걸 1개로 한번 만들어 보래요.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둘이 덧셈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3개짜리 되면 3개 더 하시면 돼서 그냥 계속 더해만 가시면 된다. 요게 이제 합성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 전체 전하량은 둘이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2개로 쪼개진 거야. 그 2개로 쪼개진 걸 합치면 이제 전체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분배된 전하량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1에 분배된 전하량 Q1을 구해라 그러면요. 밑줄.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자기 거 넣습니다. C1. 그리고 전체 전하 Q만 갖다 곱하시면 돼. 만약에 C2에 분배된 전하 Q2 구하래요. 그럼 밑에 더하는 거는 똑같아. 위에 자기 거 C2 놓고 전체 전하 Q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Q1을 구해라 하면 C1에 충전된 거니까 C1 올리시면 되고요. C2에 충전된 전하량 그럼 자기 거 C2 올리시면 돼서 요 결과식 좀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전하 분배 법칙일 때는 상대편 콘덴서가 올라갔었는데 전하량 분배된 거는 자기 거 올라간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콘덴서가 2개짜리가 합성해라 그러면 둘이 덧셈만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근데 콘덴서가 100개가 병렬로 돼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100개를 다 더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에는 없지만 하나가 10페럿이래요. 근데 그게 N개가 있어요. 근데 병렬이래. 그때 합성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합성 용량 C0를 구하세요. 그러면 같은 거일 때는 하나의 값에다 개수만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만약에 10페럿짜리가 100개가 병렬로 됐다. 그럼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페럿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같은 거였을 때는 그냥 개수를 곱하면 그게 전체 값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개수가 병렬로 늘어날수록 정종량도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직렬로 달수록 콘덴서 값은 작아지지만 병렬로 달면 달수록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외우셔야 될 게 여기서 이런 그림도 없어요. 병렬이라는 글자도 없어. 근데 문제상에 병렬로 봐야 될 때가 있어서 시험 문제상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단, 두 도체를 접촉시켰다. 또는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보냐면 병렬 연결로 보시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상에서요. 두 도체를 접촉을 시켰다 또는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했다면 뭘로 보라고? 병렬 연결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했을 때 합성 용량 구해라 하는 얘기는 병렬에 대한 합성 용량 구해라 이런 뜻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도체를 접촉했을 때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병렬에 대한 전압이니까 공통전압 V 구해라 이런 뜻하고 같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다? 5가지 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책에 있는 대로 다 써놓은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간단히 문제 하나 볼게요.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컨덴서를 그림과 같이 접속을 했을 때 CX의 정전 용량이 얼마냐? CX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단 C1, C2, C3는 3 마이크로페럿이고요. AB 사이 합성 용량은 CAB는 5 마이크로페럿이래. 그럼 이제 이걸 합성을 구하는 건데 그림이 무슨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 그럼 그림 보면 전원 측에서 전류가 흘러간다 보면 쭉 가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있어. 그럼 길이 세 갈래로 나눠졌으니까 일단 병렬이야. 그 다음에 C1과 C2는 전류가 흘러가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렬이네. 그럼 이제 1번, 2번에 대한 합성 용량을 먼저 한번 구해볼 거예요. C1, 2. 그럼 두 개가 직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지 뭐. 그럼 밑에는 더하는 거니까 3 플러스 3. 위에는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이죠. 그럼 6분의 9니까 1.5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개짜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값을 개수로 논아도 되지 뭐. 그럼 2분의 3이니까 1.5지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 같은 거였을 때는 그냥 개수로 나눠버리면 직렬에 대한 합성 종량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걸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전체 CAB는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병렬이니까 다 더하시면 되지.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으면 CX는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C12는 구해놨네. 1.5라고. C3는 3이야. 그게 얼마 나온 거냐면 5 나왔대요. 그럼 둘이 더하면 4.5니까 건너가면 뺄셈이니까 0.5네. 근데 0.5라는 답은 없고요. 2분의 1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병렬에 대한 합성 정족량 구해서 미지수 찾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렬인지 병렬인지 구분하시고 합성 정족량 구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